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11월 13일 수요일입니다. 내일이 수능 날이거든요. 이 수능이 전날이 되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수능 봤던 그런 생각들이 나가지고 한번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 하거든요. 제가 이제 의대에 갔는데 의대에 가기 전에 제가 삼수를 했어요. 삼수. 공부를 잘했으면 이제 한 번에 들어갔을 텐데 공부를 좀 잘하지 못해서 재수 삼수까지 하게 됐는데 고3 때 기억이 나요. 제가 이제 제주도에서 대학교를 나왔는데 그때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보가 되게 부족했어요. 공부도 되게 많이 부족하고,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한 거는 고2 때, 고3들이 수능 날, 그러니까 제 수능이 1년 남은 그 시점부터 좀 공부를 했거든요. 그전에는 사실 그냥 막연하게 공부 그냥 조금 했다는 이유로, 뭐 어떻게든 되겠지 그런 생각이 있어서 사실 고1, 고2 때는 공부를 많이 열심히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수학에서 제가 양이 있을 정도였어요. 양을 맞은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지수함수가 이제 수학 원인가 보면 지수함수가 나오는데 그 지수함수를 고2 그 수능 날까지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 시험 보면 잘 안 돼가지고 물론 당연히 그때 뭐 제가 뭐 선행학습 이런 건 꿈도 못 꿨고 학교 수업 쫓아가기도 좀 되게 빠듯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능이 1년이 남으니까 좀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어떡하지? 큰일 났네? 이제 이렇게 이제 손 놓고 있다가는 망할 것 같다 해서 그때 공부 잘하던 제 친구가 있었어요. 동욱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그 친구는 항상 제가 뭐 공부적이나 이런 걸로 물어보고 할 때면 언제나 한결같이 자기 공부하기 시간 바쁨에도 불구하고 많은 조언을 해주고 했던 그런 좋은 친구인데요. 그 친구가 말하더라고요. 그 우리 수학 학원이 있었어요. 이게 제가 학원을 안 다니고 있었는데 수학 학원이 있었는데 그 수학 학원에 어떤 선생님이 되게 잘 가르친다 한모 선생님이 계셨거든요. 그 선생님한테 이제 수능 1년 남은 기념으로 해서 이제 특강이 열리니까 그걸 이제 들어보라고 해서 그냥 무턱대고 등록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교과 과정이 공통 수학, 그 다음에 수학 1, 수학 2, 그 다음에 미적분, 그 다음에 통계, 확률과 통계 이렇게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씩 차례대로 들으면서 고2 겨울 11월부터 그 다음 해 고3 6월까지 그러니까 11, 12, 1, 2, 3, 4, 5, 6, 8개월을 수학만 했어요. 진짜 수학만. 그때 이제 독서실 끊고 수학 공부를 하는데 한 번은 제 친구가 와가지고 물어보더라고요. 야, 너 맨날 왜 수학만 하냐? 지금 뭐 사회탐구도 해야 되고 과학탐구도 해야 되고 해가지고 공부할 게 얼마나 많은데 너 수학만 하냐 했는데 저는 이걸 어쨌든 끝장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 수학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몰랐던 것들이 혼자 막 그 정석 보면서 막 하면서 막 이 개념 이해가 안 됐던 것들이 확실히 그 좋은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머리에 쏙쏙 박히고 저도 나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밤 늦게까지 꼭 그 단원을 끝내고 가고 하면서 숙제든 뭐든 다 하고 가고 연습 문제 이런 거 다 풀면서 하다 보니까 약간씩 뭔가 좀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이제 쭉쭉쭉 나와서 공통수학, 수원, 수투, 미적분, 확률과 통계 이렇게 가는데 이쯤 가니까 이 처음 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기억이. 그래서 이때 문제 풀면 그때 뭐였지 하면서 잘 안 풀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얇은 문제집들이 있어요. 얇은 문제집 그런 게 있어서 그냥 한번 쭉 훑어볼 요령으로 그런 문제집 사서 문제 풀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 문제집 한 권을 그냥 하루에 다 푼 적도 있어요. 그렇게 진짜 그때 제가 몰입도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인생 살면서 몰입해가지고 공부했던 적이 몇 번 있는데 그 고3 때 그리고 삼수 때 그리고 의사 국가고시 직전에 본과 4학년 때 그때는 저희가 정말 몰입해서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 고3 때가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성적이 좀 올라가는 느낌이 나고 저 스스로도 수학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아졌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했는데 이제는 이제 부족한 게 있죠. 영어 공부가 좀 부족했어요. 영어 공부. 사실 영어 공부 옛날에 윤선생 영어교실을 좀 중학교 때 잠깐 했었는데 어쨌든 많이 부족했어요. 뭐 지금은 뭐 어릴 때부터 해가지고 뭐 영어 유치원 이런 것도 많이 하는데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에브리바디를 처음 배웠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에브리바디를 처음 배워서 영어 단어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 뭐 등률 영어 보캐뷸러리 1000단어 그게 있었어요. 그거를 여름방학 그러니까 한 7월부터죠. 7월부터 한 2달 동안 그거를 한 두세 번 제가 봤어요. 하루에 한 4, 50단어씩인가 이렇게 정해놓고 그거를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그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영어 단어 보고 영어 문제 좀 풀고 그러면서 이제 영어 실력을 조금씩 늘려 그랬고 그리고 제가 그때 고민이 그때 선택 과목이라는 게 있었는데 화학 2가 제가 선택을 했는데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화학2는 진짜 손에 안 잡혔어요. 손에 안 잡혀가지고 진짜 뭐 원소 주기율표 외우고 뭐 했는데도 문제들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판에 이제 물리는 사실 저랑 잘 안 맞아서 어려웠고, 지구과학이랑 생물이었는데 그때 생물은 그래도 조금 암기가 좀 들어간 거니까 생물로 바꿀까 막 그런 고민할 정도로 좀 제가 화학에 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역시나 우리 동욱이가 구원자처럼 나타나가지고 그때 인터넷 강의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인터넷 강의가 있으니까 저기 서울에 무슨 학원 인터넷 사이트에 박호진 선생님이었나? 제 기억에 그 선생님이 엄청 잘 가르친다고 해가지고 그걸 한번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진짜 신세계였어요. 신세계. 와, 진짜 너무 잘 가르쳐가지고 와, 그때 든 생각이 야, 서울 애들은 이렇게 공부하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이제 강의의 질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화학2도 그때 7, 8월 동안 좀 마스터를 했죠. 그리고 사탐도 사회탐구도 나름 좀 공부를 해서 어쨌든 그 6월까지는 제가 수학을 조금 했고 그 다음 7월, 8월 그때는 나머지 영어부터 해가지고 쭉쭉쭉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억나는 게 그때 8월 말에 그때 중앙에서인가 하여튼 모의고사가 있었거든요. 그 전날 제가 좀 설레는 거예요. 이게 성적이 잘 나올까? 왜냐면 좀 기대되기도 하고 그래서 좀 하는데 딱 시험을 봤는데 제가 그때 전교 1등을 해버린 거예요. 제가 그 전에 한 번도 전교 1등 한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없는데 그때 1등을 딱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 선생님들도 깜짝 놀란 거죠. 왜냐면 저는 그때 학교에서 주목받는 학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야, 양출중이 누구냐 하면서 이제 와서 물어보니까 너 맨날 자다니 너가 양출중이냐 하면서 해가지고 어쩌면 요즘 말로 썬이 됐죠. 약간 썬 돼가지고 되게 관심도 많이 받고 했는데 그 다음 시간 폭망했습니다. 그 다음 시간 폭망하고 또 중간에 한 번 더 1등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 부동의 1등인 친구가 있었어요. 이제 그래도 제가 그래도 조금 유일하게인가 유이하게인가 어쨌든 그 친구를 좀 이기고 1등 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엄청 성적이 안 좋고 했었는데 1년 만에 좀 성적이 많이 올랐죠. 성적이 어느 정도로 안 좋았냐면 다시 좀 빼가려서 얘기해보면 저희가 이제 심화반이라는 게 있었어요. 심화반.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제가 심화반이 아니었어요. 그 심화반에 들어갈 정도 성적이 안 돼서 심화반이 아니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심화반이 된 거예요. 그게 왜 됐냐면 제가 마지막 모의고사를 그래도 조금 잘 봤어요. 좀 잘 봤는데 심화반을 제가 60명인가 뽑았는데 그 60등에 제가 심화반 명단에 있어서 심화반을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제 제 친구가 아까 말했던 승엽이라는 친구가 말하는 거예요. 야, 나라면 거기 창피해서 안 들어간다. 막 이렇게 말할 정도로 60등. 근데 저는 60등이라도 어쨌든 시험에 들어갔으니까 열심히 해보자 해가지고 그때부터 공부를 했거든요. 그때 이제 동욱이를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동욱이가 공부 많이 가르쳐주고 해서 3학년 때는 제 기억에 전체 16등으로 어쨌든 3학년을 진학을 했어요. 3학년에. 그러니까 저희 반에 심화반이 4명인가 5명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4등인가 했던 것 같아요. 반에서 4등. 그러니까 저는 한 번도 반에서 1등도 잘 안 해봤어요. 그때 그랬던 제가 전교 1등을 2번이나 했다는 것 자체가 학교 내에서도 약간 좀 센세이션했고 저 스스로도 그 1년 동안 공부했던 게 되게 뿌듯했어요. 근데 문제는 수능은 망했습니다. 수능은 망해가지고 그때가 제가 기억하기로 언어가 되게 어려웠거든요. 제가 안 그래도 언어를 잘 못해요. 언어를 잘 못하는데 수능 보는데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막판에 시간이 없어서 한 지문을 아예 못 풀었어요. 그러니까 5개 그냥 날렸죠. 다 찍었는데 다 틀리고 제 기억하기 때 그때 120점 만점이었거든요. 그때가 120점 만점이었는데 제가 82점인가 3점 맞았어요. 그러니까 100분위로 하면 60 몇 프로? 그러니까 그때는 한의대가 제가 꿈이었는데 한의대를 꿈꾸는 애가 맞아서는 안 될 점수를 맞은 거예요. 물론 수학이나 다른 건 그래도 좀 잘 봤어요. 잘 봤는데 이미 거기서 망해버리니까 어쨌든 뭐 수가외 이렇게 하는 대로 해가지고 좀 지원했는데 어쨌든 다 떨어졌습니다. 3개 가군, 낙군, 당군 다 떨어져서 3패를 했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재수를 했는데 그때 또 재밌는 건 아니지만 그때 좀 저희 반에 아까 심화반 4명 5명 있다 그랬는데 걔네들이 다 재수한 거예요. 다 재수해서 다 서울로 간대요. 그래서 저는 그때 서울에 대한 정보도 없고 저희 친척들도 다 제주도에만 있어서 서울 간다길래 어디가 하니까 다 강북종로학원 간다는 거예요. 강북종로학원. 그래? 그럼 나도 강북종로 가야겠다 해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제가 첫날 근데 수업을 딱 듣고 나서 뭔가 확 와닿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근데 다른 친구들은 다 좋다고 하길래 그럼 내가 아직 적응 못해서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좀 다녔거든요. 근데 어쨌든 1년을 지났는데 뭔가 막 크게 내가 막 성적이 오른다는 그런 느낌은 없었고 또 그때 이제 제가 기숙사에 살았어요. 은혜학사라고 해서 뭐 친구들 기숙사를 살았었는데 그 친구들이랑 너무 친했어요. 너무 친해서 부모님한테 살짝 죄송하지만 그 축구도 많이 하고 걔네들이랑 해서 어쨌든 공부를 조금은 좀 덜 열심히 했다. 그래서 당연히 재수도 망했습니다. 부모님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랬고, 그래서 이제 재수를 망하고 나니까 이게 현실이 된 거예요. 다 떨어졌으니까 어쨌든 삼수는 해야 되는데, 그때 마침 제가 어찌 보면 신분이 고졸이거든요. 고졸이라서 영장이 날라온 거예요. 군대 영장이 날라와서 분한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때 아버지가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다시 한번 공부해서 해라. 그래서 그러면 저는 그냥 제주도에서 하겠다 그랬어요. 왜냐면 서울에 가면 아무래도 집값, 숙소 비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비용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가정에 좀 부담이 되는 거 다 알고 있고 해서 제주도 하겠다 하니까 그때 아버님 말씀이 1점이라도 혹시나 서울에서 했을 때 1점이라도 더 올릴 수 있으면 서울 가서 해라 해가지고 어쨌든 그때 좀 집안 사정이 넉넉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든든한 지원으로 어쨌든 서울 가서 하게 됐습니다. 그때 기억이 좀 나요. 그 장면이 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제가 혼자 올라갔거든요. 혼자 올라갔는데 이제 보통 이제 제가 이제 가면은 뭐 가라고 인사해 주거든요, 현관에서. 근데 그날 제가 삼수하러 혼자 올라가는데 현관문 나서는데 엄마가 화장실 가서 막 안 나오는 거예요. 세수하고 그냥 가라고 말만 하고. 그래서 배웅도 안 해주나 약간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때 엄마가 혹시 좀 울고 있지 않았나 그냥 혼자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비행기 타면서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 죄송한 마음도 들고 그래서 비행기 타고 이제 가는데 그때 정말 독하게 마음먹었어요. 그때 제가 마음먹었던 게 일단은 친구들이랑 다 연락을 끊자. 그리고 불필요하게 친구들 사귀지 말자. 그리고 정말 독하게 해보자. 그리고 자지 말자. 제가 잠이 좀 많았어요. 그때 잠이 많아서 뭐 김현증이 알까 싶을 정도 잠이 많은데 자지 말자 그렇게 썼는데 어쨌든 친구들은 다 미리 얘기해서 뭐 제가 대단한 거 하는 거 아니지만 이번엔 좀 정말 독하게 해보고 싶다 해서 연락 다 끊고 핸드폰 다 끊고 갔고요. 친구들도 사실 거의 안 사귀었습니다. 그냥. 그리고 반에서 얘기해본 애들도 거의 없고 거의 좀 공부만 좀 했었고 근데 잠은 못 지켰어요. 잠은 제가 계속 졸려가지고 잠 많이 잤어요. 근데 어쨌든 열심히 해보자 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타면서 올라가는데 근데 막 그 열심히 하려고 생각하니까 비행기에서 좀 막 울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독한 마음을 갖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2월 중순인가 제가 노량진 대성학원을 갔거든요. 노량진 대성학원이 저한테는 좀 편하더라고요. 뭔가 약간 고등학교 느낌도 좀 나고 해서 좀 편해서 거기 가서 공부를 했는데 그때 2월 초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처음 모의고사가 2월 말인가 3월 초였는데 그 한 달 동안 정말 미친 듯이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한 달 동안 나머지 그때 뭐 3, 4, 5, 6월 한 3, 4달치 한 공부보다 이때 한 공부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정말 미친 듯이 해서 그때 시험을 딱 봤는데 그 대성학원은 그게 있어요. 빌보드라고 해서 나름 그 학원의 100등까지 그 게시해놓은 대자보처럼 게시해놓는 게 있거든요. 제가 거기서 6등을 한 거예요. 6등. 엄청 이제 공부 열심히 하는.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그래서 물론 나중에는 뭐 오르락 내리락 했지만 제가 수능 보기 전까지 한 번인가 빼고 다 그 빌보드에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끼리 하는 말은 그 빌보드에 들면 의대는 간다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나름 이 정도 점수면 어느 정도 갈 수는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가지고 공부를 많이 했어요. 정말 마지막까지 기숙사에 혼자 남아서 준비를 했고 정말 여러 가지 준비를 해가지고 이번에 후회 없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수능을 좀 봤죠. 근데 제가 수학은 좀 자신 있었어요. 그때 공부를 열심히 했던 탓에 수학은 좀 자신 있었는데 제가 영어랑 하여튼 언어가 좀 계속 부족해서 막판 한 일주일은 그것만 좀 많이 공부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 좀 문제가 됐어요. 왜냐면 수능 볼 때 저희 원래 수학 딱 풀면 거의 첫 장은 뭐 차차차차 하고 그냥 금방 넘어가거든요. 근데 딱 뭔가 첫 장 푸는데 약간 버퍼링 걸리는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해가지고 약간 버벅대는 느낌으로 그냥 꾸역꾸역 풀었어요. 그래서 약간 좀 애매한 것도 있고 원래 수학을 못 풀고 넘어가는 거 없었는데 거의 약간 좀 찝찝한 느낌이 좀 남아 있었어요. 영어를 그다음 풀었죠. 근데 영어가 그때 제가 3수 때 제가 듣기 평가도 한 번도 다 받은 적이 없어요. 뭔가 좀 잘 안 됐어요. 그 해에 영어가 잘 안 돼가지고 되게 좀 불안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운이 좋게도 또 시험 보는데 좀 편안한 느낌을 좀 받았어요. 제가 좀 편안한 느낌 받고 그래서 어쨌든 뭐 과학은 뭐 이렇게 잘 본 것 같고 해서 좀 넘어갔는데 그때 제가 끝나고 나서 부모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아직도 기억나는데 공중전화로 그때 핸드폰 다 없었으니까 아버님한테 딱 전화를 했죠. 그래서 어떻게 뭐 시험 잘 봤냐 이렇게 하니까 그냥 열심히 봤습니다. 근데 그건 있다. 뭐 결과는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뭐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밀렸을 수도 있는 거고 하는데 뭐 그런 모든 걸 포함해서 올 한 해는 정말 후회는 없다. 후회는 없게 하고 1년 동안 정말 누구한테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살았다. 그래서 물론 아쉬움은 있겠죠. 뭐 실수해서 틀리면 아쉬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차석도 아쉬울 거예요. 왜? 수석 못했으니까. 그럼 수석은 안 하실까? 그러니까 만약 하나 틀렸으면 그 하나 틀린 게 아쉬울 거예요. 그렇지만 저도
아쉬울 수 있지만 후회는 하지 말자. 그런 생각으로 1년을 달려왔고 그 생각으로 수능을 받고 그 마음을 그때 아버님이랑 통화할 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아쉬움은 있을지 몰라도 후회는 없이 잘 했다 하니까 고생했다 하고 끊었죠. 그래서 이제 쑥쑥 들어와서 이제 가채점을 해보죠. 하는데 이제 수학에서 아니어야 될까 몇 개 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난 거야. 또 망했나 하는데 운이 좋게도 영어에서 다 맞아버린 거예요. 영어에서 다 맞고 그때 영어 조금 난이도가 있었거든요. 영어에서 다 맞아버리고 그 다음에 과학에서 화학이 그때 화투가 어려웠는데 그것도 좀 잘 다 맞고 과학에서 제가 몇 개 안 틀렸어요. 한 개인가 틀리고 해가지고 어쨌든 좀 될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물론 언어는 제가 항상 못해서 언어도 그때 뭐 몇 개 틀렸는데 의대 지원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맨날 지원하면 맨날 그 발표자 날 딱 가서 이제 제 주민등록번호 입력하고 딱 쳐보면 죄송합니다 불합격입니다 딱 그거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거를 제가 2년 동안 6군데한테 보다가 한번 그때 이제 원래 그 제가 조선대를 나왔는데 조선대가 그 원래 발표일이 뭐 예를 들어서 그 1월 뭐 한 15일 막 이 정도였다고 치면 한 일주일 전에 갑자기 제 친구가 전화 온 거야. 그때 제가 도서관에 있었는데 야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뭐가 하니까 조선대 발표 났잖아. 그러니까 일주일 뒤에 하니까 일주일 먼저 났대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제가 그때 거기서 우리 집이 한 2km, 3km 정도 되는 거리였는데 그때 핸드폰이 없어요. 스마트폰이 아니니까 집에 뛰어갔어요. 막 뛰어가가지고 CCTV 뛰어가서 딱 보니까 방에 들어가서 딱 클릭 해봤는데 그게 처음으로 제가 난생 처음으로 축하합니다 합격했습니다 그걸 딱 본 거예요. 그 다음에 합격하면 뭔가 안내문이 많더라고요. 그전에는 불합격하면 요거밖에 없던데 안내문이 좀 많아서 그때 엄마 부르죠. 엄마 막 보니까 엄마가 또 무슨 일이야 해서 딱 왔는데 엄마한테 딱 보여주니까 엄마가 그때 하이파이브 하면서 엄마랑 하이파이브 딱 했던 그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다음에도 다른 학교도 좀 붙었지만 저는 조선대에 갔습니다. 왜냐면 뭐 어쨌든 저한테 처음으로 합격이란 그런 걸 준 것도 있고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조선대 갔는데 거기서 이제 잘 지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좋은 선후배도 만나고 동료들도 만나고 해서 지금의 제가 그래도 조금 더 좋은 모습이었다면 그 조선대에서 있었던 그런 경험들이 저를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줬던 것 같아서 정말 너무나 제 학교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뭐 레전트하는 과정인데요. 어쨌든 수능이 하루 남은 시점에서 갑자기 이제 옛날 수능 보고 그랬던 생각이 나가지고 영상을 한번 담았습니다. 제가 이걸 통해서 그 선생님께 드리고 싶은 말은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에는 다 의대 가기가 좀 어렵고 그런 것들이 많아서 의대 갔다 그러면 공부 엄청 잘하셨나봐요. 뭐 1등 한 번도 안 놓쳤죠? 막 그런 말 하는데 저는 안 그랬어요. 어찌 보면 운이 좋았던 거죠. 저는 항상 운이 좋았다고 말씀드리고 물론 그 운이 좋기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한 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자기의 꿈이 있다면 꼭 의대가 아니더라도 자기의 꿈이 있다면 그 꿈을 향해서 뭐 1, 2년 늦춰지는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다 보면 결국은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거니까 최선을 다해서 저처럼 원하는 꿈이 있으면 열심히 노력해 보시기를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2024년에 수능 보시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도 모두 화이팅 하셔가지고 꼭 원하시는 좋은 성적 내고 아실 수 있어도 후회 없는 결과를 만들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수험생분들 화이팅!